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동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력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연력학은 교재 7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교재 7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7장부터는 연력학 중에서 여러분들 엔트로피 개념, 즉 연력학 제2법칙의 개념을 시작하는 챕터가 교재 7장이 되겠습니다. 7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첫 번째로 연력학 법칙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을 주로 배워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우게 되고 또 열적, 우리가 열원과 열침이라고 하는 reservoir라고 하는 열원과 열침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요 켈빈과 플랭크 서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켈빈 플랭크 서술과 그 클라우지우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클라우지우스 스테이트먼트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클 공정 중에서도 특이한 사이클, 이상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열적 효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 중에 이런 펌프와 터빈의 효율을 제가 잠시 착각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펌프든 터빈이든 어떤 장치든 효율은 들어가는 에너지분에 도출되는 에너지로 정의가 되는 거죠. 펌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펌프의 경우에는 요 모터의 개념에서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에너지가 유입되게 되고 그리고 또 유출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즉 작은 유량을 큰 유량으로 바꿔주는 게 펌프죠. 자, 그런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10이고 나오는 게 만약에 100이다. 자, 이러면 공급된 에너지는 100이고 여기에서 도출된 에너지는 여기 델타의 에너지가 되겠죠. 두 개의 에너지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는 에너지 분에 나오는 에너지는 플루이드 유체의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오는 에너지의 차이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터빈의 경우에는 여기 100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10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들어가고 나가는 유체의 에너지는 델타 E가 되겠죠. 델타 E가 여기서는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겠고 즉 들어가는 에너지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죠. 요 들어가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요 에너지, 발전기로부터 도출되게 되는 요 에너지, 요게 축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서 나오게 되면 총 들어가는 에너지분에 나오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효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따끈한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컵은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뜨거운 커피에서 뜨겁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적으로 열이 방출되는 거죠. 이 열은 이동될 때 여기의 온도가 만약에 80도시고 여기 온도가 만약에 20도시다라고 하면 열이 80도씨에서 20도씨로 이동을 하지 여기에는 20도씨의 온도가 만약에 15도씨 또는 10도씨로 낮춰지면서 열이 이렇게 반대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장치를 보게 되면 자, 이런 도르래가 장치가 있는 장치에서 추가 밑으로 도로록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바람개비가 돌아가겠죠. 자,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여기에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온도가. 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만약에 그 반대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 현상이라는 것은 추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추가 이렇게 길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 온도를 가함으로써 이 도르래가 반대로 끌려 올려올 수는 없죠. 그런 현상은 보지를 못했죠. 자, 이런 경우도 어느 한 방향으로는 진행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전기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열을 우리가 가한다고 해서 전기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러한 과정들은 제1법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또 어떤 변화량이 있으면 그 전체의 값이다. 이런 양적인 관계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남는 것, 뭐 그런 관점에서 이 1법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과정과 반응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우리 세상의 화학적 반응이든 어떤 물리적 반응이든 모든 어떤 과정은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정해진 방향으로 즉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 정해진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그 거꾸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프로세스들은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동시에 만족을 할 때 이런 프로세스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항상 전체의 토탈 질량은 보존된다. 그리고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보존법칙과 함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도 포함을 해야지만 어떤 반응이 온전하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2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적인 측면이 어떤 변수가 어떤 인자가 존재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인자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인자가 연력학 제2법칙의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엔트로피 법칙을 쭉 배우기 전에 먼저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를 저장할 때 열원과 열침이 있습니다. 열원, 히트 소스가 되는 거고 또 열침이라는 건 히트 싱크입니다. 열원이라는 것은 열이 이렇게 방출되어 나온 거고 그 열침이라는 것은 방출된 열이 이렇게 열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소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원은 이제 태양이 되겠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요 열침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강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열원과 열침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열원은 그리고 또 열침은 너무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열의 유입과 출입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태양 같은 경우에 태양에서 온도가 매일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런 온도가 방출된다 하더라도 그 태양의 온도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강물에 우리가 폐열을 또는 폐수를 방출하게 되면 당연히 큰 강물에 따뜻한 폐수라든지 폐열이 방출이 되면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올라가는 게 거의 미미한 정도, 즉 그 강물의 온도를 바꾸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것. 네, 그런 관점에서 열원과 열침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열기관 지금까지 우리가 열기관을 쭉 다 배워왔는데 열기관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더 배우게 됩니다.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기관차죠. 자, 전기기관차는 어떻게 해서 움직입니까? 전기기관차는 이렇게 뽕뽕뽕 움직이죠. 전기기관차에다가 여기다가 뒤에다 뭘 싣고 합니까? 뒤에 큰 석탄을 많이 싣고 다니죠. 그 석탄으로서 불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불을 만들어낸 그 열로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바퀴를 움직이죠. 즉 열을 만들어내서 열을 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기관은 히트 소스가 있기 때문에 열원이 있기 때문에 열원으로부터 Q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에너지를 따지면 100으로 치면 뭐 100kJ 그리고 그러면 순수하게 일을 만들어냅니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일이 70kJ이면 자, 이렇게 되면
이때 100 그리고 70의 1이 나오면 여기를 얼마 나올까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30kJ 나오겠죠. 자, 요런 열의 유입과 그리고 일의 생산과 그리고 열의 방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열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열기관의 특성은 고온 물체로부터 열을 받고 그리고 열의 일부를 일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남은 폐열을 저온의 열침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열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이클이 요런 프로세스가 한 번에 열이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들어오고 일이 한 번 나가고 폐열이 한 번 나가는 이러한 한 번의 반응이 아니라 이런 요 안에 들어있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게 열기관의 구성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런 작동이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작동한다는 게 열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작동 유체라고 하는 정의. 열기관과 다른 사이클 장치들은 사이클을 작동하는 동안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유체를 포함하는데 이를 작동 유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열을 흡수하고 또 방출할 그 유체 그런 것을 우리가 작동 유체가 요 안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원동소, 이것도 스팀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데 전기 원동소는 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열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가집니다. 자, 여기다 보시게 되면 보일러와 터빈과 응축기와 펌프의 개념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복을 하면서 사이클을 그리는 겁니다.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거죠. 보일러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열원에서 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온의 스팀이 나오겠죠.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진 스팀이 나오게 되고 이 스팀이 나오게 되면 그 스팀을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돌리게 되면 이제 터빈으로부터 일이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축을 돌린다든지 또는 축을 돌리는 거는 또 바퀴를 돌리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열들은 가진 액체들은 다시 빠져나오게 되고 빠져나오는 열들은 응축기는 고온의 수증기를 우리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냄으로써 이제 다시 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펌프는 소량의 물을 대량의 물로 옮겨주는 그 압력을 높여주는 또 유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가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도 일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가지는 것이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기관의 사이클에는 반드시 Q인 들어가는 열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Qout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왜 Qout이 반드시 존재하는지 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휘트 엔진 같은 경우는 안에서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립니다. 사이클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클을 그리면서 아웃 일이 방출됩니다. 즉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받았으면 여기서 만약 50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시다. 50의 에너지. 자, 그러면 50의 에너지가 나오면 다시 이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여기 필요하잖아요. 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요 에너지가 10kJ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총 나오는 에너지가 50kJ라고 했을 때 사이클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10kJ면 뭡니까? 순수하게 도출되는 순수한 그 알짜 일은 40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 net out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방출되는 알짜 일, 이름을 우리가 알짜 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조금 그렇죠. 알짜 일. 또 network라고 합니다. network. 알짜라는 것은 순수한 그 말이죠. 이런 총 우리가 생산되는 일에서 다시 소모되는 work-in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사이클이라는 말이 빠져 있을 겁니다. 사이클 말을 집어 넣으세요. 여러분들 필기 노트에 사이클이라는 말이 더 넣어야지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열기관을 밀폐계 사이클로 해석할 때 W net out은 Qin과 Qout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잠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요 W net out은 이런 관계를 1차적으로 가지죠. 자, 우리가 열기관을 밀폐의 사이클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총 들어가는 에너지에서 총 나오는 에너지를 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 델타 E죠. 델타 E인데 좀 밀폐계고 또 이런 시스템은 고전계의 시스템이죠. 밀폐계인데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랑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물론 여기서는 밀폐계입니다. 밀폐계에서는 그걸 우리가 무시를 하게 되면 결국 델타 E는 뭐다?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게 되는 거죠. 자, 사이클이라는 거는 사이클의 경우에는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은 에너지가 한 번 방출을 하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방출을 했다. 에너지를 델타 E를 방출을 했다라고 하면 A에서 B로 왔을 때 한 과정만 거쳤을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든 흡입되든 하지만 B에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의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면 여기서는 열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거는 다시 방출을 했다가 다시 흡입을 해야 되고 또는 흡입을 했다가 다시 방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이클에서의 델타 U는 우리가 0이 됩니다. 또는 델타 E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에서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죠. 들어가는 에너지, 나오는 에너지. 그거는 우리가 Q net in 순수하게 들어가는 에너지는 6장에서 강조를 많이 했죠. Q net 뭐다? out이라고 했죠. 요게 지금 요거랑 같은 말이죠. 들어가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뺀다는 거. 자, 요 두 개를 하면 이게 델타 U고 델타 U가 사이클에서는 0이라는 겁니다. 자, 순수하게 들어가는 에너지는 뭡니까? 요거는 Q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으면 QE는 QOut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net out은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요거는 순수하게 나가는 것에서 또 들어온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0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따라서 요게 요거죠. 따라서 보세요. 요게 요거잖아요. 더블 net out. 더블 net out은 결국 뭐다? Q인에서 Qout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서 열기관 밀폐계 사이클일 때에는 W net out이 들어가는 열과 나오는 열. 자, 보세요. 엄청 쉽죠? 순수하게 우리가 나오는 W net out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50이 나가는데 필요한 일이 10이다. 그럼 뭡니까? 순수하게 방출되는 일은 50 빼기 10이니까 40이죠. 그 40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여기에 Qout이 6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열효율은 우리 앞서 복습에서 했던 것처럼 항상 효율이라는 것은 분모는 총 들어가는 에너지분해 그리고 분자는 우리가 순수하게 나오는 생산되는 일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효율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먼저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열원이라고 합니다. 열원으로부터 아무리 열이 많이 방출된다 하더라도 열원의 온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TH 열원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때 QH의 열량입니다. 열량이 방출이 되고 자, 그러면 사이클을 열기관은 히트 엔진입니다. 열기관은 사이클을 작동하게 되고 그로부터 요 net out의 일이 방출됩니다. 들어가는 게 100이고 나오는 게 70이면 이때 이제 QL은 30의 열량만큼 밖으로 이제 폐열 열침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고 열침이 가지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QH는 어디부터 온다? 열원으로부터 오는 열량. QL은
사이클을 다 돌리고 사이클로부터 방출되는 열량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풋 때는 요 전체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총 열량은 뭐가 될까요? QE이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요게 QH죠. QN이 다른 말은 뭡니까? 요게 지금 QIN이잖아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요게. 그리고 나오는 거는 뭡니까? 나오는 거는 W net out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죠. 요거죠. 그 들어가는 것뿐에 나오는 것.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요 개념 했죠. W net out은 뭐다? Q in에서 Q out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Q in에서 Q out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 관계를 방금 했던 것처럼 요 두 개씩을 합하게 되면, 두 식을 혼합하게 되면 총 열기관의 효율은 요 Q 넷이 요걸로 대치가 되니까 1 빼기 QH, QL이 되겠죠. 이렇게 요 관계, 즉 효율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열량과 나오는 열량만 알면 1 빼기 이런 관계로서 열기관의 효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간단하죠. 뭐 100 들어가고 45가 나오면 나오는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마찰열이라든지 그런 게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개가 들어가서 55개가 나오면 100분의 55가 단순하게 효율이죠. 또는 1 빼기 100분의 45 하면 그게 효율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의 핵심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폐열 Q아웃을 없앨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 궁금한 거는 여기 100이 들어가죠, 이게. 100이 들어가죠. 여기 55가 나오니까 효율은, 여기서 효율이 얼마입니까? 효율이 55%죠. 그럼 우리는 효율을 100%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율을 100% 하려고 하면 여기에 100이 들어갔을 때 폐열이 제로면, 나오는 일이 100이 되고, 100이 되면 이때의 효율이 100% 되겠죠. 근데 이런 열기관 사이클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열기관의 특성은 반드시 예외 없이 들어가는 열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폐열이 존재를 해야지만 사이클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폐열 방출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이클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치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30도, 90도, 뭐 20도, 100도씨는 임의적인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원이 있습니다. 열원에서 100도씨의 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도씨는 항상 100도씨가 유지가 되겠죠. 자, 여기로부터 열이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우리가 100kJ의 에너지가 투입이 되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가스의 온도가 최초 30도씨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뜨거운 열이 30도씨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스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가스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왜 올라갑니까? 여기에 있던 분자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분자들이 배치를 하고 있다가 열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분자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죠. 압력이 높아지고 또 분자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고, 또 가스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스가 빨리 움직이게 되고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는 결과로서 뭐가 벌어집니까? 여기 벽면을 치게 되는 거죠. 벽면을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요 추가 굉장히 무겁다 할지라도 요 추를 들어 올리겠죠. 근데 추를 들어 올리는데 무한대로 추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요 거리만큼만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100kJ의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추를 들어 올리는데 15kJ의 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 들어가고 15kJ를 사용했으면 여기 안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100이 들어갔는데 15를 사용을 했죠. 왜? 추를 들어 올렸으니까. 그럼 남는 거는 85kJ의 에너지가 남아 있겠죠. 연력학의 제1법칙에 의해서 그렇겠죠.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가스의 온도는 여전히 최초의 30도의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클이, 자, 중요한 건 사이클이라 했죠. 여기서 사이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과정만 딱 거치게 된다면 여기서 그냥 끝나고 아무 그냥 프로세스가 끝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의 목적은 뭡니까?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사이클은 원상태로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온도가 이미 90도로 높아져 있고 그리고 에너지는 85kJ 있는데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90도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겠죠. 왜? 원래의 30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열원이 있죠. 열원은 항상 온도가 100도씨라는 거예요. 열원은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90도의 온도가 열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왜?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열원은 100도이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로 움직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90도씨의 열을 밖으로 빼내는 즉 폐열을 방출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폐열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이 열을 받아줄 수 있는 열침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침. 열침이 존재해야지 폐열을 방출을 하게 되고 열을 받아줌으로써 90도씨의 열이 30도씨로 낮춰지는 그 현상이 있어야지 원상태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 당연히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높아진 온도를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이 열을 받아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원은 이 온도를 받아줄 수가 없죠. 열침만 새로운 열침이 있어야지 이 온도를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렇다 방금 했던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그러면 100kJ이 들어갔는데 100kJ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15kJ를 들어 올렸다고 했잖아요. 15kJ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추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15kJ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100kJ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들어간 열을 100kJ로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 온도는 90도가 아니고 30도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열침이 없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급된 열이 모두 행해진 일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Q아웃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열이 투입이 되면 우리가 스텝을 원자 단위로 나눌 수는 없지만 추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스의 움직임이 빨라져야지, 가스의 원자 또는 분자의 움직임이 빨라져야지 이 추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공급된 열의 일부가 반드시 가스의 온도를 먼저 올리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열원의 에너지가 가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를 들어 올리는 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에너지가 가스를 먼저 건드려서 가스가 먼저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난 후에 그 결과로서 추가 위로 들려져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가스를 먼저 데우는데 일정한 열이 사용되어야지만 추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가스 온도를 올리지 않고 추를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스 온도는 먼저 향상이 되겠죠. 즉 30도씨보다 가스 온도는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나서 그 가스의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일을 뺀 만큼 그 나머지의 에너지로서 추를 들어 올리게 되고 가스의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아지는 온도는 다시 사이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폐열을 방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열을. 정리를 하면 공급된 열, 즉 우리 처음 말한 100kJ의 열이 있으면 열의 일부가 반드시 가스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스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 가스의 온도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냥은 복귀가 안 되고 열원으로 당연히 복귀가 안 되죠. 그래서 열침이 온도가 낮은 reservoir라고 하는데 열침이 존재를 해야지 폐열을 방출을 하고 높아지는 온도가 다시 낮아짐으로써 최초의 사이클 상태로 복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중요한 거는 열기관이 움직이게 되면 들어가는 QH가 있게 되면 여기서는 반드시 QL이 있어야 됩니다. QL이 없고는 아무런 작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차이만큼 W net out이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너무 쉽습니다. 여기 보세요. 80메가와트가 들어가고 50메가와트가 나왔다.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30이죠.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효율은 뭡니까? 효율은 들어간 것분에 나온 것. 80분의 30이죠. 또 이걸 같게 어떻게 계산합니까? 1 빼기 80분의 50이 되는 거죠. 같은 거죠. 왜? 뭐라 했습니까? 1 빼기 Qin, Qout이라고 했죠. 두 가지가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